금강경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 5화 겉모습에 속지 않는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금강경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일부 마음의 기초를 모두 마쳤습니다. 걱정 내려놓기, 후회와 불안 극복하기, 집착 없이 살기, 진정한 나눔의 의미까지 정말 많은 것을 함께 배웠어요. 오늘부터는 2부 깊은 깨달음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겉모습에 속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첫인상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쉬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 의존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오늘은 금강경의 지혜로 진정한 것과 겉모습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범소유상계 시어망, 물은 모든 모습 있는 것은 다 허상이다. 약견재상 비상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부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요? 부처님께서 반문하셨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자가 답했어요. 저는 세존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32가지 좋은 상과 80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신 부처님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만약 내가 모습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찾는다면 그는 삿된 길을 걷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진정한 부처는 형태가 없다. 모든 형태에 있는 것은 허상이다. 허상이 허상임을 알면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된다. 그때 다른 제자가 의문을 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자비를 보라.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진실한 것을 보라. 또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세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참된 마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지만 거짓된 마음은 이익 앞에서 변한다.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겉모습에 속지 않는 지혜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식. 여러분들은 오랜 인생 경험으로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선입견이 되어 진실을 가릴 수도 있어요. 첫인상에 의한 판단.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하며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젊은이가 달려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정말 정중하고 친절하게요. 알고 보니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경제적 상황으로 판단하기.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옷차림이 초라해서 저분은 어려우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도와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지역에서 유명한 기부천사셨어요. 본인은 검소하게 사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달 큰 돈을 기부하고 계셨더라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이로 사람 판단하기, 연령에 대한 편견도 많아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젊은 직원을 처음 봤을 때 저렇게 어린 사람이 우리 마음을 알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정말 세심하게 어르신들을 배려하더라고요. 나이는 어려도 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외모나 장애로 판단하기, 외모나 신체적 특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버스에서 휠체어를 탄 젊은 사람을 봤는데 처음엔 불쌍하다 하는 마음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해보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종교나 출신으로 판단하기, 종교나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다른 종교를 믿으신다고 해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신 이웃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더라고요. 종교는 다르지만 마음은 우리와 똑같이 따뜻하셨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입견을 버리는 지혜.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점 첫인상은 변할 수 있다. 처음 느낌이 전부가 아니에요. 2점 겉모습과 내면은 다를 수 있다. 소박해 보여도 마음은 풍요로울 수 있어요. 3점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세요. 4점 대화로 확인하기 추측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5점 다양성 인정하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한 분이 이런 지혜를 얻으셨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이 사람의 좋은 점은 뭘까? 부터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단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요. 이 물질과 외적 조건에 현혹되지 않기. 20 겉모습에 속는 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외적 조건에도 쉽게 현혹될 수 있어요.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들도 때로는 비싼 것, 유명한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건강식품 판매원이 와서 이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품이라며 비싼 값에 팔려고 했어요. 포장도 화려하고 설명도 그럴듯해서 거의 살 뻔했어요. 그런데 성분을 자세히 보니 동네 약국에서 파는 제품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포장만 화려했던 거죠.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브랜드나 간판에 현혹되기. 유명한 브랜드나 큰 간판에 현혹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할머니는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큰 병원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멀리까지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상담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동네 작은 병원에 가니 원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시설은 작아도 정성은 훨씬 컸어요.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학력이나 직업으로 판단하기. 학력이나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아들 친구 중에 대학을 안 간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엔 공부를 못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직접 만든 목공예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술 작품 같더라고요. 손재주가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학력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이나 차로 판단하기. 집이나 차의 크기로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웃집이 아파트가 작고 오래된 차를 타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계셨더라고요. 큰 집, 좋은 차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나 외모로 능력 판단하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전다고 해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스마트폰 문제로 통신사에 갔는데 젊은 직원이 와서 할아버지는 이런 기능 필요 없으실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손자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써요.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1점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좋고
나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2점 실제 경험해보기.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세요. 3점 본질에 집중하기. 거치해보다는 실제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4점 여러 각도에서 보기.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하세요. 5점 마음으로 느끼기.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느껴보세요. 한 분이 이런 지혜를 얻으셨어요. 이제는 뭔가를 판단할 때 겉모습은 어떤가? 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가? 정말 도움이 될까? 늘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혹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 진실한 마음과 행동 알아보기 쉬운.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 말은 화려하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새로 이사온 이웃이 어르신들을 정말 존경한다, 뭐든 도와드리겠다 하면서 정말 좋은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바쁘다며 피하더라고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분이었어요. 반면에 옆집 할아버지는 말씀은 별로 없으시는데 제가 아플 때 약국까지 가서 약을 사다 주셨어요. 진짜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심, 평상시에는 알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제가 입원했을 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 중에 몇 분은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만 하시고. 그런데 그리 친하지 않던 분이 매일 병문안을 와주셨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답답하실 거다 하면서 말동무도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일관성 있는 행동. 진실한 사람은 항상 일관성 있게 행동해요. 사람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한 할머니는 이런 관찰을 하셨어요.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정말 진실한 분이 계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하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항상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인품,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 사람의 진짜 인품이 드러나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젊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인품을 알 수 있었어요. 큰 일 할 때는 다들 나서지만 설거지나 청소 같은 작은 일도 묵묵히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요. 그런 작은 행동에서 진짜 마음씨를 알 수 있었어요. 이익 앞에서의 태도,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요.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는데 아주머니가 실수로 거스른 돈을 더 주셨어요. 저도 미처 못 봤는데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직접 연락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돈이 더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정말 정직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한테서만 물건을 사게 됐어요. 진실한 사람의 특징들, 진실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1점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2점 어려울 때 진심을 보여요. 3점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해요. 4점 이익보다 원칙을 중시해요. 5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6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요. 7점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거짓된 사람의 특징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 1점 말만 그럴듯하고 행동은 안 해요. 2점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해요. 3점 어려울 때 도망가요. 4점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려요. 5점 약속을 자주 어겨요. 6점 뒤에서 남 흉을 봐요. 7점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요. 한 분이 이런 지혜를 얻으셨어요. 이제는 사람을 볼 때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행동을 봐요. 진짜 좋은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진실함을 알아보는 연습. 우리도 진실함을 알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1점 첫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기. 2점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 3점 여러 상황에서 지켜보기. 4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기.
5점 직접 대화해보기. 이런 연습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을 기를 수 있어요. 실천 방법. 겉모습에 속지 않는 5단계 20. 이제 구체적으로 겉모습에 속지 않는 방법을 5단계로 알아보겠어요. 1단계 첫인상 점검하기.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한 걸까? 혹시 편견은 아닐까? 한 할머니는 이런 연습을 하신다고 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 편견을 발견할 수 있어요. 2단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기. 한 가지 측면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관찰해 보세요. 평상시 모습은 어떤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나?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 시간과 상황을 바꿔가며 지켜보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3단계 대화로 확인하기. 추측만 하지 말고 직접 대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취미가 있으신가요?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해요. 새로 만난 사람과는 꼭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해봐요. 30분만 대화해봐도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감이 와요. 4단계 다른 사람들의 의견 듣기. 내 판단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문이나 뒷말은 걸러서 들으셔야 해요. 직접 경험한 이야기만 참고하세요. 5단계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세요.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처음엔 정말 친절해서 좋은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이웃들과 자주 다투고 소음도 심하게 내고 시간을 두고 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상에서의 적용. 이 5단계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새 이웃을 만났을 때 1점 첫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2점 여러 번 만나보기. 3점 간단한 대화 나누기. 4점 다른 이웃들 의견 들어보기. 5점 몇 달 지켜본 후 판단하기. 물건을 살 때 1점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기. 2점 실제 성능과 효과 확인하기. 3점 직접 써보거나 체험하기. 4점 다른 사용자들 후기 듣기. 5점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기. 의료진을 선택할 때 1점 병원 크기만 보지 않기. 2점 진료 태도와 설명 들어보기. 3점 충분한 상담 시간 갖기. 4점 다른 환자들 의견 참고하기. 5점 몇 번 가본 후 계속 다닐지 결정하기. 조심해야 할 상황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1점 돈이 관련된 일, 투자 권유를 받을 때, 보험 가입을 권할 때, 비싼 물건을 팔려고 할 때. 2점 건강 관련, 건강식품을 권할 때, 치료법을 제안할 때, 의료기기를 팔려고 할 때. 3점 계약이나 약속, 전세나 매매 계약할 때, 공사나 수리를 맡길 때,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5단계를 적용해서 판단하세요. 겉모습에 속지 않는 마음가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다 안다 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첫인상이 다일 수도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면 겉모습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분이 이런 지혜를 얻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서 첫 판단을 바꾸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속기도 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중요한 건 실수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잘못 판단했을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반성하면서 더 나은 판단력을 기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겉모습에 속지 않는 법을 함께 배웠어요. 범소유상계 시어망. 물은 모든 모습 있는 것은 다 허상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고, 진실한 마음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요. 첫인상이나 선입견에 의존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진실을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랜 경험이 있어서 빨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그 경험이 편견이 될 수도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진실을 알아보는 눈이 점점 밝아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고정관념 버리고 열린 마음 갖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겉모습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죠. 오늘 하루도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한 것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